네,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조금 막바지 이제 뒤쪽 구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예스 랭귀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슈퍼 트렌드라는 지표 및 전략을 한번 같이 알아볼 겁니다. 이 슈퍼 트렌드라는 전략은 지금 눈앞에 화면에서 보이시다시피 글로벌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전략이고 슬슬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올리비안 세빈이라는 이 트레이더가 고안한 지표인데 ATR이라는 거를 좀 기준으로 변동성과 추세를 타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전략이 어떤 건지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지표식을 제가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 지표식을 같이 독해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강의처럼 하나하나씩 꾹꾹 눌러 쓰다 보면은 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접 쓰기보다는 제가 나눠드린 파일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운로드를 받고 여러분들 예스 트레이더에 세팅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슈퍼 트렌드라는 지표와 전략식을 다운로드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 설명창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창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경로가 URL이 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URL에 접속을 하시면 슈퍼 트렌드 지표와 전략식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경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경로로 들어가셔서 파일을 넣어주시면은 예스 트레이더를 한번 종료했다가 다시 켜주시면은 파일이 나타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혹시라도 예스 트레이더가 32비트 버전이 있고 64비트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64비트이신 분들은 이 CM 예스 트레이더 앞 옆에 64라고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로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뒤에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고 그 경로에 지금 파일을 잘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1편부터 보신 분들 잘 기억나실 거예요. 지표식과 전략식이 달라요. 그리고 그 파일 확장자도 다르기 때문에 꼭 구분을 해서 다운을 잘 받으시고 그 폴더 위치에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잠깐 멈추고 먼저 지표랑 전략식 넣어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차트로 한번 와주셨을 거고요. 자, 차트를 킨 다음에 저번에 다운로드 받았던 지표나 우리가 작성한 지표는 여기 지표에서 누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아까 다운받았던 교육 슈퍼 트렌드라는 애가 잘 들어왔을 겁니다. 자, 이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동일하게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촬영 당일에 SK 하이닉스 종목을 30분 봉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촬영 당일은 4월 8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고 있는데 이 지표를 잘 설명드릴 수 있는 구간이 여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 제가 보고 있는 게 3월 19일 봉이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초록색으로 된 동그라미가 바이 시그널, 매수 시그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이 나왔을 때 이 빨간색이 나온 요 시점, 요 봉에서는 우리가 매수한 주식을 매도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슈퍼 트렌드라는 전략은 변동성을 타고 추세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요 코드를 나중에 독해를 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 요 부분을 잘 봐주세요. 볼린저 밴드는 대부분 쓰시니까 아시죠? 볼린저 밴드처럼 얘도 이렇게 상단에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된 이렇게 하단에 라인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상단에 소위 저항 라인이 있는데 이 저항 라인을 얘가 깨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추세가 위로 튀었구나, 상승 추세구나 라고 생각해서 상승하는 방향 매수로 포지션을 잡습니다. 자, 매수로 포지션 잡았을 때는 요 초록색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밑에 초록색 선이 소위 지지선이자 청산하는, 매도하는 트레일링 스탑 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올라갈 때 쭉 같이 타고 올라가면서 수익과 청산을 동시에 이루어지게 해주는 그 트레일링 스탑선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쭉 타고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
초록색 선을 깨고 내려갈 때, 요 음봉이 깨고 내려갔죠. 이때 바로 셀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청산한다, 매도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저항 라인을 깨고 올라갔을 때 바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트레일링 스탑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셀을 한다. 그래서 이 전략이 주식에서도 사용하시지만 주로 선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선물의 개념은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지만 선물을 하신다면 여기서 반대로 셀 시그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잡고 반대로 여기를 나중에 깨고 내려갔을 때는 깨고 이제 올라갔을 때는 반대로 청산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추세를 타고 변동성을 이용하는 전략이구나 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로 다시 잠깐 들어오면 ATR이라는 걸 기반으로 한다라는 걸 많이 보실 텐데 아마 오늘 이후부터 예스 트레이더나 예스 랭귀지나 아니면 차트 기반의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이 ATR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오늘 코드 독해하실 때도 많이 들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념을 한 번만 정리를 할게요. ATR 뭐 용어는 그럴싸해 보지만 뭐 별거 없습니다. Average True Rang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R 하면 True Range라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True Range라는 하루의 변동폭을 구하는 로직이 있는데 그거를 Average, 이동평균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결론은 하루의 변동폭을 이동평균화한다라는 뜻인데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일단 True Range라는 것만 먼저 알아봅시다. 자, True Range라는 거는 변동성이에요. 어느 변동성? 한 봉의 변동성, 오늘의 변동성, 그냥 한 봉의 변동성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뭐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오늘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어떤 종목이 하루 얼마나 변했어 라고 한다면 뭐 이거 아닌가요? 자, 오늘 저가부터 고가까지가 오늘의 변동폭 아니야? 맞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변동폭인데 이 트루 레인지라는 걸 고안해낸 사람은 그것만 고민하면 안 돼. 전봉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갭상승을 했어요. 갭상승을 해서 실제로 오늘은 이 정도 변동밖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실 어제에 비해서 보면은 더 큰 변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극단적으로 오늘 봉이 커서 그렇지만 오늘 봉이 이 정도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 봉의 변동은 이 정도야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전일보다 크게 변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 2번 방법론을 볼게요. 자, 만약에 갭상승이 일어난다면 어제 종가부터 오늘 고가까지를 봐야 돼 라는 게 두 번째 방법론인 거고요. 자, 세 번째 방법론은 뭐냐? 오늘 갭하락이 일어났어요. 오늘 갭하락이 일어나면은 오늘 변동만 보면 안 돼. 어제 종가부터 오늘의 저가까지를 봐야 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고저가만 보자가 아니라 갭이 일어났을 때까지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게 트루 레인지입니다. 자, 그러면 뭐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제일 큰 변동폭을 사용을 하자. 그래서 처음부터 제 강의를 끝까지 보신 분들은 왜 맥스라는 함수를 배웠는지 약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맥스라는 걸 써서 이 1, 2, 3번의 변동폭 중에 제일 큰 거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트루 레인지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 그러면 한 봉에 변동값이 나올 거고 변동폭이 나올 거고 그거를 12동 평균으로 만약에 그 이동 평균화 시키면은 10일 동안의 평균선이 나오겠죠. 자, 요 개념만 이해하셨으면은 슈퍼 트렌드 지표 독해를 조금 더 원활히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예스 랭귀지 편집기로 들어와 주시고요. 자, 이제 아까 전에 우리 다운받았던 교육 슈퍼 트렌드 지표 IM이라는 요 파일이 있나요? 네. 찾으셨으면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제가 미리 입력해 놓은 수식들이 나오셨을 거고요. 요 수식을 다 입력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하기 쉽게 너무 엄밀하지 않게 그냥 대략적으로 좀 설명드리면서 독해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배운 게 사실 양이 작지 않거든요. 정말로 날 잡고 천천히 독해를 하시면은 제가 또 친절하게 열심히 주석을 달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기틀을 잡으시고 한번 천천히 또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에서 위로 쭉 내려갈게요. 자, 인풋이라는 걸로 변수를 만들었네요. 인풋이라는 걸로 변수를 만들었다. 그러면 유저가 밖에서
값을 바꿀 수 있게 해놨네. 팩터라는 게 3이고 기억해 둘게요. ATR 피리오드라는 게 10이다. 뭐 이런 게 있네. 요거는 유저가 바꿀 수 있겠네. 자, 그리고 바라는 거에다가 SCR, ATV, ATRV 등등등등등 다양한 변수들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일단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박스들을 만들어 놨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지금 보니까 슈퍼 트렌드라는 박스 안에는 C를 담았네요. C가 뭐였죠? 클로즈, 종가잖아요. 자, 그래서 숫자를 담는 거기 때문에 C를 넣으면 종가가 들어가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뭐 하나 배운 거죠. 좋습니다. 자, if은 뭐 다 아는 거죠. 자, 조건이 근데 뭔지 몰라. 근데 이 커런트 바가 뭐냐? 뭐 그러면은 매뉴얼 찾아보면은 제일 좋아요. 근데 이 커런트 바라는 거는 지금 몇 번째 봉이야를 물어요. 자, 차트가 시작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봉. 얘가 두 번째 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뜻은 뭐냐? 커런트 바라는 거는 지금 몇 번째 봉이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봉보다는 커야지만 이 수식들을 실행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코드를 실행할 때는 최소 2개의 봉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뭐 이동평균을 구하는 수식들에서 많이 쓰는 문장들이에요. 자, 내려갈게요. 자, SCR이라는 변수가 아까 0이 담겨 있는데 하이와 로우에 나누기 2를 한대요. 자, 고가와 저가에 나누기 2를 하면 뭐죠? 그냥 중간값을 구하겠다는 뜻이죠. 자, 중간값, 매봉의 중간값이 SCR에 들어와요. 자, 그리고 요러고 이해 못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자, 알파라는 변수가 있어요. 자, 박스가 있는데 여기 ATR 피리오드 아까 들어봤죠? 10이었어요. 10을 1로 나누면 몇이죠? 0.1 맞나요? 자, 0.1을 알파에 집어넣습니다. 자, 알파는 0.1이다만 생각하세요. 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소스라는 변수에다가 뭘 밀어 넣어요. 여러분들 이거 해석 되셔야 돼요. 전편을 잘 보고 오셨으면요. 되실 거예요. 자, 맥스를 구한대요. 자,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놈 중에 제일 큰 값을 구하는데 여기 콜론이 두 개가 있죠. 자, 그러면 후보 값은 셋 중에 하나를 에서 제일 큰 값을 소스에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잘 보시면 아까 전에 본 거거든요. 오늘의 고저값 아니면 어제의 고가에서 오늘의 종가. 이거는 갭 하락이 했을 때 기준이에요. 죄송합니다. 갭 상승을 했을 때 기준이에요. 왜냐면은 하이에는 대가로 1이 안 붙어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갭 상승을 했을 때를 계산하기 위한 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애는 현재는 낮은데 어제는 높았을 때를 대비한 갭 하락을 대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값 중에 제일 큰 값을 골라서 소스에 집어 넣어라. 자, 이게 뭐냐? 이 소스 안에는 true range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ATRV가 뭐야? 사실 모르셔도 돼요. 근데 TMI 드릴게요. 자, 오늘 변동폭이 나왔겠죠? 여기다가 알파가 아까 몇이었죠? 알파가 0.1이었죠. 자, 그러면은 오늘 변동폭에는 0.1을 곱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변동폭에는 10%의 가중치를 준 거예요. 10%. 자, 써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 더한대요. 자, 알파에서 1을 뺀대요. 자, 그럼 몇이죠? 0.1, 1에서 0.1 빼면은 여기 90이잖아요. 0.9. 그러니까 여기에는 90%의 가중치를 준대요. 자, 곱해요. 뭘 곱하냐? 이 전에 이동평균 값을 곱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트루 레인지 변동폭을 가지고 이동평균선을 그리는데 이번 뻥에서 구해진 값에는 0.1%의 가중치만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뻥에 큰 가중치를 넣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얘를 지수가중 방식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런 지수가중 방식은 현재 구해진 값으로 갑자기 팍 튀어 올라도 이 값을 너무 반영하지 않기 위해 이 값을 좀 값의 죄송합니다. 이번 값의 가중치를 조금 낮추겠다라는 의미의 이동평균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ATRV는 뭔지 몰라. 근데 트루 레인지를 구한 이동평균 값이 여기 안에 들어있겠구나만 이해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만 하셔도 훌륭합니다. 자, 조금 더 훌륭해지시고 싶으시면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코드 독해하다가 남이 쓴 거 보다가 어렵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매일 강조드리는 거 찍어보세요. 이거를 뭐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냥 찍어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이
메시지 로그를 하면 디버깅 창에서 뭔가 값을 확인할 수 있고 샵.ef 하면은 숫자가 나오고 이 변수에 있는 값을 찍어볼 수 있다 그랬죠. 자,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막 유추하지 마시고 한번 찍어보세요. 자, 그랬더니 이 값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ATRV는 변동폭들의 이동평균이구나, 뭐 값들이 이렇게 나오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메시지 로그라는 거를 나중에 완성한 코드에는 넣어두지 마세요. 이게 들어가면 좀 로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막 렉이 걸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성된 코드에 넣지 마시되 테스트하거나 독해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지워두고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요 설명 드렸죠. 슈퍼 트렌드라는 애는, 자, 얘가 그냥 여러 가지 봉이라고 쳐볼게요. 자, 상단에 있는 상단 밴드가 있고 하단에 있는 하단 밴드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딱 느낌 오죠? 어퍼 밴드, 뭔가 업일 것 같이 생겼잖아요. 얘는 어퍼 밴드는 위에 있는 밴드가 있네. 로어 밴드는 아래에 있는 밴드겠네.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는 걸까? 자, 그걸 한번 볼까요? 자, SCR이라는 게 뭐였나요? 아까 우리 요거 봤어요. 봉이 좀 못생겼네요. 죄송합니다. 자, 고가와 저가의 나누기 2한 거. 자, 이거를 아까 위에서 구했어요. 얘를 SRC라고 그랬어요. 자, 중간값이었죠. 자, 여기에 이 팩터라는 거를 곱한대요. ATRV. 자, 팩터는 아까 위에서 3이었거든요. 그리고 ATRV는 이 변동성 이동평균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2000이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변동성 이동평균선 값이 2000이에요. 그러면 2000 곱하기 3 곱하면 몇이죠? 6000이잖아요. 6000을 SCR에 더한대요. 그래서 SCR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위로 이렇게 가겠죠? 몇 만큼? 6000을 더한 만큼. 그래서 이 위에 6000만큼 올라간 저항선이 생긴다. 그러면 반대 논리도 똑같죠. 여기는 하나만 빼는 것만 같아요. 그럼 여기서 아래로 마이너스 6000을 하면은 하단에 6000원짜리 밴드가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로어 밴드와 어퍼 밴드라는 건 상하단 밴드를 구하는 방식이고, 그 변동성 이동평균의 3배를 곱한 값을 중간값에다가 더한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오시면 거의 다 이해를 하신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조금 어려워요. 이해 못하시면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막 넘기셔도 됩니다. 자, 설명은 드릴게요. 자, 지금 로어 밴드의 전봉. 자, 1 들어가면 전봉이었어요. 어퍼 밴드의 상단 밴드의 전봉을 프리브 로어 밴드, 프리브 어퍼 밴드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하나씩 넣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전봉 값인 거예요. 밴드의 상하단 밴드의 전봉 값을 프리브라는 데다가 집어 넣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어 밴드가 현재 값이죠. 현재 봉. 자, 현재 봉이 더 크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로어 밴드의 값이 빨간색 선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여기 빨간색 선 있죠. 자, 프리브 밴드가 전봉이라면서요. 전 값이 더 아래에 있겠죠. 자, 지금 이 조건을 보세요. 자, 여기가 더 크면이잖아요. 자, 지금 얘가 더 큰 거 맞죠? 위에 있으니까 더 큰 거잖아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한다? 이 값을 선택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빨간색 값을 선택을 하겠다. 자, 그리고 밑에를 볼게요. else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반대였을 때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반대면 어떻게 해? 자, 봐봐요. 프리브 밴드예요.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글자 하나 써놓을게요. 자, 얘가 전 값인 거죠. 자, 빨간색이 2번 값이고, 자, 반대가 된다면 이번엔 낮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낮아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밴드의 값은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쓰겠대요. 자, 지금 조금 헷갈리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만약에 이 다음 봉들이 계속 계산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계속 높아져.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이 값들을 채택을 한다. 이 값을 채택하면 어떻게 된다? 이 로어 밴드는 계속 상승을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요. 자, 반대로 지금 계속 떨어져요. 지금 로어 밴드가 계속 떨어져요. 자, 근데 계속 떨어져도 어떻게 한다? 이전의 값을 쓴다면서요. 그러면은 얘를 채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떨어지는 일 없이 오른쪽으로만 간다는 뜻이에요. 자,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보세요. 지금 얘가 로어 밴드거든요. 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그리고 있는 얘가 로어 밴드, 하단 밴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지든 유지하거나 위로 올라가야지 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봉이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근데 이 로어 밴드도 계속 같이 하락해요. 그럼 영원히 손절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로어 밴드는 유지만 하거나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트레일링 스탑으로 위로 따라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요런 수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5월라는 게 들어있는데 얘는 무슨 뜻이냐? 만약에 요거는 그냥 좀 설명을 돕기 위해 극단적으로 할게요. 자, 뭐 하단에 밴드가 있었는데 어떤 봉이 전봉의 봉이 요걸 뚫고 내려갔어요. 자, 뚫고 내려갔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 하단 밴드를 아예 뚫고 내려갔다는 뜻이거든요. 이 하단 밴드를 뚫고 내려가면 나중에 값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극단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떨어진 값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원래는 로어 밴드는 위로만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아예 지금처럼 음봉이 큰 게 나오면서 뚫고 내려가면은 이 값이 뚫고 내려가져 있어요. 그러면 뚫고 내려간 값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구문은 트레일링 스탑을 구현하기 위한 구문이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얘도 나중에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 논리예요.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이 지금 어퍼 밴드 상단에 있는 밴드예요. 지금 상단에 있는 밴드가 뭐 예를 들어 여기 있다. 근데 그 전에 있는 밴드가 더 커요. 얘가 더 커.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값을 쓰겠다 그래요? 얘를 쓰겠다 그러죠. 그러면은 계속 낮아지면 낮은 값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밴드는 아래로만 떨어지는 구조를 갖게 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오른쪽으로만 가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상단 밴드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좀 더 극단적이네요. 그쵸? 지금 이 상단 밴드도 아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일자로 가기만 하지 위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쉽게 말해서 위로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한 처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구문들이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볼까요? 자, 상단 밴드가 있어요. 자, 상단 밴드를 갑자기 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치고 올라갔어요. 자, 그때 이때가 바이 시그널이 나오는 저항 라인을 뚫었으니까 바이 시그널이 나오는 때고 그럴 때 디렉션이란 변수에 1을 넣겠대요. 자, 이거는 그냥 이 작성자가 만든 거예요. 아, 상승 추세구나 라는 거를 1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렉션이라는 변수에 1을 넣겠다. 상승 추세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1을 넣겠다. 반대로 종가가 하단 밴드를 뚫었어요. 자, 종가가 하단 밴드를 뚫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 하향 추세야. 떨어질 거야. 이제 아래로 내려갈 거야 라고 봐서 디렉션이라는 변수에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자, 그리고 내려가 볼까요? 자, 위에서 상승 추세면은 1이면 상승 추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슈퍼 트렌드라는 변수에다가 하단 밴드의 값을 넣는데요.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일 때 하락 추세인 거잖아요. 하락 추세일 때는 상단 밴드를 넣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좀 더 극단적인 걸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바이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자, 바이 시그널이 나왔다는 건 상승 추세라는 거예요. 상승 추세 때 이 수식에서는 상단 밴드 안 보여주죠. 이제 하단 밴드만 보여주잖아요. 지금 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요 구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 추세일 때는 나는 하단 밴드만 보여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좀 더 이어서 가볼게요. 아래 보시면은 나중에 그 플롯을 그리는 구문이 있는데 플롯을 그릴 때 이 슈퍼 트렌드라는 값 하나만 가지고 그리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슈퍼 트렌드라는 값 하나만 가지고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지금 슈퍼 트렌드 값에는 상승일 때는 하단 밴드만 보이도록 이렇게 하단 밴드만 보이도록 값을 넣어주는 거고요.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는 상단 밴드만 어퍼 밴드만 나오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이 너무 많지는 않지만 이 정도 이해하고 천천히 주석 살펴보시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자, 마지막에 이제 실행부에서 플롯들을 그리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슈퍼 트렌드보다 C가 높다면, 쉽게 말해서 상승 추세라면, 네, 상승 추세라면은 이 플롯 1으로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반대로 여기는 이제 하락 추세, 그 외에는 하락 추세밖에 없으니까 하락일 때는 플롯 2라는 걸로 그리고 있다. 요거는 좀 이따 의미를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아, 1, 2로 가지고 그리고 있는데 값은 슈퍼 트렌드라는 거 하나를 쓰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좀 중요해요. 자, 여기 집중해 주세요. 사실 이 위에는 주로 지표식 관련된 내용이라 다음 강의랑 그렇게 큰 관련은 없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한번 볼게요. 자, 디렉션은 추세라 그랬어요. 자, 지금은 상승 추세인데 전봉에서는 하락 추세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일단 엔드절이 들어왔으니까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전봉에서는 하락 추세였는데 이번 봉이 상승 추세가 됐다라는 점은 지금 상승 반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이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시그널이 나오는 타이밍인 거죠. 자, 반대예요. 밑에는 반대로 이번 봉은 하락 추세인데 전 봉은 상승 추세였다. 자, 그러면은 이번 봉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라는 뜻이니까 이번에 셀, 뭐 선물이면 매도가 들어가는 거고 주식이면은 그냥 주식 매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플롯 3, 4도 있으니까 막 1, 2, 3, 4가 있으니까 지금 뭐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차트를 이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좀 이쁜 기교를 부리다 보니까 수식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 플롯 3, 4번은 어떤 의미이냐? 이 동그라미 점을 찍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플롯 3, 4가 발동할 때는 이 동그라미 점을 찍는 순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바이 시그널이 나오면 이 초록색 동그라미가 그려진다 그랬잖아요. 자, 그게 요 플롯 3번이 그려주고 있는 거고요. 빨간색 동그라미는 이 플롯 4번이 그려주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차트 넘어와가지고 우리 슈퍼 트렌드 이 지표를 이렇게 잘 선 있는 쪽을 더블 클릭을 따닥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지표 속성 창이 나오는데 여기 차트 표시라는 요 탭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우리 바이 스타트랑 셀 스타트라는 요렇게 지표명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바이 스타트에는 점 그래프라는 종류로 설정이 돼 있고 셀 스타트에도 점 그래프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플롯 3랑 4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선으로 그릴지 뭐로 그릴지를 세팅을 하실 수 없지만 지금 여기 속성창에서는 이 시그널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그릴지를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 시그널, 셀 시그널 나왔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진 이유는 여기 속성에서 바꿔놨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슈퍼 트렌드라는 지표 독해를 하고 이 지표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주식을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잘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가 나왔을 때는 요 초록색 동그라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트레일링 스탑선이 쭉 우상향하면서 이 선을 뚫고 내려갔을 때는 그 보유한 종목 주식을 매도하는 로직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이 슈퍼 트렌드 코드를 한번 쭉 살펴보셨는데요. 뭐 이 코드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잘 알고 계시면 이제 이 다음 편에서 알아볼 전략식으로 바꾸는 거랑 지표식으로 전략식으로 바꾸는 거랑 종목 검색식으로 바꾸는 것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최대한 노력하셔서 영상 좀 돌려보시면서 이 지표식 잘 이해해 보시고 다음 강의 넘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